사채가 돈이 없으니까,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사채를 발행하고 싶어. 그럼 여기 액면 금액이 있고요. 액면 이자가 있겠죠. 요렇게 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다고요. 요 돈으로. 요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요 액면 이자는 액면 이자율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시장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을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럼 요 사채의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현재가치 평가한 금액이 뭐가 돼? 이게 전환사채라면 전환사채 발행 시점의 공정가치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회사는 액면 금액으로 받고 싶다고요. 돈을 사채 발행했을 때 모든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의 꿈 아닙니까? 하지만 시장에서는 야 니네 시장 이자율은 더 높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발행 금액은 요 사채를 발행해서 받고 싶은 금액은 액면 금액일 테지만 일반적으로 미안한데 여기까지는 다 못 줄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너 미안한데 액면 금액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만큼은 못 주겠고 현재 가치 평가하니까 한 9만 5천 원 나오니까 9만 5천만 원만 받아. 이런 상황이라고요. 한 푼이 급하다고. 아시겠지만 그 이번 주에 그거 보셨어요? 그 짤막 나온 거 장성규랑 박명수랑 같이 하는 프로인데 장성규가 그 쉬는 시간에 지금 급하다고 4천만 원만 두고 빌려줄 사람 없냐고 막 물어본다고요. 자기가 이사하는데 OTP 카드가 고장내서 지금 잔금이 입금이 안 돼서 이삿짐은 집 앞에 다 와 있는데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4천만 원만 두고 빌려줄 사람 없냐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요. 그때 박명수가 나 빌려줄까 하면서 이렇게 켰다가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옆에 다른 개그맨이 빌려줘갖고 해결이 돼요. 방송에 안 나오죠.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짤방만 있어요. 근데 박명수가 자기 계좌 켜놓고 이렇게 고민하는 걸 장성규가 본 거야. 그래서 장성규가 대박 명수 형 통장 잔액 40억이야 딱 얘기했다고요. 뭐 그렇죠. 지금 그 박명수 씨 통장 잔액 40억을 얘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4천만 원이 부족하면 집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4천만 원이 마저 필요하다고. 그럼 어떻게든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뻥을 쳐요? 투자자한테 이런 뻥을 튄다고요. 투자자님, 저희가 요 돈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럼 저희 회사 주가가 이제 쭉 올라갔거든요. 그때 우리 회사 주식 사면 너무 늦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돈을 줘. 이 돈을 주면 내가 우리 회사 사채를 네가 나중에 원할 때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붙여서 너한테 줄게. 그럼 마저 5천 원 주면 안 되겠니? 요 소리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붙여서 판다고요. 요 돈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환권 대가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전환사채가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전환사채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발행 시점의 회계 처리를 보면 발행가액이 있을 거라고요. 현금. 발행가액만큼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는 사채를 발행할 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무조건 전환사채도 금융부채겠죠?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그 자산, 그 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니까 여기 뭐가 들어와?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올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나머지 부족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부족한 금액을 뭘로 채운다고요? 전환권 대가로 채운다고요. 그럼 실제로 전환권 대가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 아시겠지만 자본의 공정가치는 직접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행가액에서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를 빼서 역산으로 그냥 전환권 대가를 구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전환권 대가는 왜 생긴 거야? 돈을 마저 받고 싶으니까 나중에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이거라도 붙여서 판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요게 전환권 대가고요. 아시겠지만 요거는 부채에 해당하고 아시겠지만 요거는 자본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본 요소로 본다고요. 저희 시험에 전환사채 발행 시점에 전환권 대가가 얼마냐 이렇게도 물어보지만 전환사채 발행 시점에 증가하는 자본 요소가 얼마냐고 물어본다고요. 그럼 얘예요.
어렵지 않죠? 다만 여러분, 저희 와이프는 그래서 IS 동서 전환사채 발행한다고 그랬을 때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사요. 이미 회사가 맛이 간 걸 안다니까요. 내가 요거 돈 좀 꽂아준다고 이 회사 주가가 다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투자자는 요걸 붙여줘도 투자를 안 해요. 이 새끼가 이 돈도 줄까 말까 하는데 뭐? 야, 이거 지금 쓰레기를 팔면서 돈을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안 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면 지금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또 꼬셔야겠지. 고객님, 그럼 알겠어요. 믿지 못하겠다 이거죠. 지금 액면 이자율이 10%고요. 시장 이자율이 15%인데 네가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정말 나는 100% 자신 있는데 네가 중간에 전환할 거라는 100% 자신 있는데 네가 만약에 만기까지 전환이 안 되면 내가 보장 수익률로 12%까지 수익은 보장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15%까지는 보장 당연히 못하고 액면 이자율보다 조금 더 보장해 줄게. 네가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나는 자신이 있으니까 만기까지 전환이 안 되면 내가 돈을 보장 수익률까지 더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환할증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사채에다가 현금 흐름이 상환할증금이라는 현금 흐름이 하나 더 붙는다고요. 왜? 돈을 더 받았기 때문에 요 돈을 더 받은 거에 대해서 투자자가 불안하다고요. 더 준 거에 대해서 투자자가 불안해. 돈 뛸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만기까지 전환이 안 되면 내가 이만큼의 보장 수익률로 돈을 더 줄게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안전장치를 달아놔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안 준다 그러면 투자자가 애초에 안 산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상환할증금 어떻게 구하는지 나랑 보시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개념만 하시면 돼요. 자,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야. 액면 이자율이 10%고요. 보장 수익률이 12%예요. 만기까지 네가 전환이 안 되면 내가 전환해 줄게 이랬다고요. 그럼 원래 액면 이자는 매년 얼마씩 받아요? 액면 금액의 10%에서 만 원씩 받겠죠. 만 원씩 받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만약에 만기까지 전환이 안 되면 난 몇 프로 보장하기로 했어요? 12%. 그럼 돈 얼마 줘야 돼요? 12,000원. 12,000원. 12,000원 줘야 된다고요. 그쵸? 그럼 만기까지 전환이 안 되면 나는 매기말 돈을 얼마씩 더 줬어야 돼? 2,000원씩 더 줬어야 되죠. 2,000원씩 더 줬어야 된다고. 타임. 어머, X 1년 말인데 아직 전환 안 됐네요. 드릴게요. 2,000원 더 드리고. 어머, X 2년 말인데 아직 전환 안 됐네요. 아이, 독한 새끼 2,000원 더 주고. X 3년 말 끝까지 전환 안 됐구나. 2,000원 더 줘요? 이럴까요? 아니면 만기에 일시에 6,000원을 다 줄까요? 당연히 만기에 준다고요. 만기에. 줬는데 이때 전환하면 나중에 돈 토해내?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돈 토해내기 싫어서라도 만기까지 갖고 가겠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만기에 준다고요. 그럼 만기에 그냥 6,000원 주면 되겠다. 그쵸? 그럼 얼마 줘야 돼요? 오, 좋아요. 이게 지금 줘야 될 돈을 나중에 2년 후에 주죠. 지금 줘야 될 돈을 나중에 1년 후에 주죠. 그럼 뭐는 얹어서 줘야 돼? 이자는 얹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자를 얹어줄 때 시장 이자율이 15%입니다. 그럼 미래가치로 땡겨와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가치로 땡겨올 때 15% 쓰면 되겠네. 그쵸? 누가 끄덕끄덕 하였어 지금. 15% 쓰면 안 되죠. 12%를 보장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치로 땡겨올 때도 12%의 이자율을 쓴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2,000원 곱하기 1.12의 제곱, 얘는 2,000원 곱하기 1.12, 얘는 그냥 2,000원. 그래서 요거 세 개 다 더한 금액을 상환할증금이라고 해요. 옛날에 저희 시험이 아주 쉬울 때는 상환할증금만 구하는 문제도 낸 적이 있다니까요. 아주 쉽게 나왔을 때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상환할증금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환할증금을 구하는 방법이 여기다 쓸게요. 상환할증금 만기까지 전환이나 행사가 안 됐을 때 추가로 더 주는 돈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보장 수익률을 이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장 수익률은 어떻게 하면 돼? 액면 금액에다가 곱하기 보장 수익률에서 액면 이자율 빼준 금액이요. 저 얘 같은 경우에 2,000원이겠죠? 저기다가 미래가치 그냥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문제에서 1차 시험은 우리 1차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허덕허덕 될 테니까 상환할증률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상환할증률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액면 금액에다가 분필이 왜 이래? 액면 금액에다가 상환 활증률 빼기 1 하면 돼요. 그래서 곱해 주시면 상환할증금이 그냥 나와요. 상환할증률이라는 건 액면 금액 기준으로 분자에 액면 금액 더하기 상환할증금을 더해서 분자에 액면 금액 놓은 금액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분모에 액면 금액, 분자에 액면 금액 더하기 상환할증금 하면 그게 상환할증률이에요. 괜찮죠?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럼 상환할증금까지 나왔어. 그럼 여기까지 우리 사실 기본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환사채 안 들은 분도 꽤 많을 테니까 숙제는 내드렸지만 꽤 많을 테니까 오늘 집에 갔더니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진짜 대단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심한데 와갖고 수업을 듣다니 정말 대단한데, 야, 너 전환사채랑 사채랑 차이점이 뭐니?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게 괜히 왔어. 좀 추운 것 같으니까 문 닫아줘. 이러지 마시고 뭐라고? 전환권을 추가해서 그것도 좋죠. 또 뭐가 달라요? 현금 흐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쵸. 현금 흐름에 사채랑 다르게 상환할증금이 추가된다고요. 요 차이밖에 없어요. 요 차이밖에. 그럼 우리 전환사채 문제 나오면 첫 번째로 상환할증금을 구해서 현금 흐름을 완성한 다음에 요걸 쭉 땡겨오면 시장이자를 쭉 땡겨오면 그 시점에 전환사채 공정가치가 나온다고요. 요게 사채 발행금액이고 사채 발행 시점에 장부금액이고 실제로 발행가액에서 요 금액을 빼주면 전환권 대가가 자동으로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직 안 끝나서 쉬고 싶은데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쭉 써볼게요. 지우고 다시 한번.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전환사채는 무조건 맞춰야 돼. 무조건. 틀릴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보자. 그럼 일반 전환사채만 일단 놓고 보면 아직 끝나려면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전환사채만 놓고 보면 막간에 잠깐 얘기하면 우리 훈협쌤 어저께 수업 잘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 금요일날 스파르타반 하는데 진도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수익을 할 차는데 깜빡 잊고 제가 법인세를 준비해 간 거예요. 근데 법인세를 막 준비하고 이제 수업 한 20분 전인데 훈협이가 오더니 선생님 애들 다 수익 준비하고 있던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봤더니 어머 내가 진도표랑 다르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수업 준비하는데 계속 깐죽깐죽 대더라고요. 어떻게 애들 욕먹겠네 하면서 깐죽깐죽 대더라고요. 아이고 욕먹겠네 하면서 지금도 올라가서 얘기할게 막 그러고 깐죽깐죽 대가지고 내가 그냥 내가 얘기할게 하고 화를 꾹 참고 올라가서 했어요. 근데 그날 얘가 좀 요즘 기력이 허하다고 해서 소고기 사주기로 했거든요. 제가 소고기를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또 여기 강남에 보면 소고기 뷔페들 많거든요. 또 꼴에 그것만 먹으면 자기가 살싸운다고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본 데가 있대요. 조용한데 아주 괜찮대요. 갔는데 난 그런 소고기집 처음 봤네. 일본식 선술집 때처럼 돼 있는데 앉아요. 그럼 그 안에서 주방장이 소고기를 회처럼 자르고 있어. 그럼 우리 앞에 화로가 요만한 미니 화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소고기를 이렇게 잘라서 줘. 그럼 그걸 이렇게 꺼먹는 거예요. 지금 데이트하냐? 지금 데이트해? 맥주를 시키는데 제일 싼 게 한 병에 2만 원인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소고기 그래서 제가 등심 1인분을 시켰는데 1인분에 49,000원, 51,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거짓말하고 요만큼 나오더라고. 요만큼을 이렇게 엄청 잘라놨어. 손톱만큼. 그럼 그걸 이제 화로에 꺼먹는 거예요. 제가 표정이 너무 썩으니까 훈협이가 선생님 그래도 맛은 있지 않아요? 저 이거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둘이 먹었는데 25만 원인가 썼어요. 그냥 왔으니까 맛있게 먹자면서 먹고 막 했는데 정말 정말 그래요. 근데 왠지 이제 그 다음날 선생님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자 볼게요. 자 보시면 그게 약간 가끔씩 눈치 없을 때가 있어요. 보시면
액면 금액 있고요. 전환사채 현금으로 보면 액면 금액 있고요. 액면 이자가 있어요. 더 웃긴 건 제가 그래갖고 그게 너무 이게 먹을 수는 있는데 솔직히 입맛도 안 맞더라고요. 조명도 어두컴컴해서 이게 이거는지 아닌지 먹을 수도 없어. 그냥 생고기 먹는 거야. 생고기 연기 좀 나오면 진짜 너무 짜증나가지고 야 자리를 옮기자.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앞에 또 화로구이집이 있어요. 거기를 옮겼다고. 또 거기 일본식 이자 뭐 야끼니꾸라 화로를 갖다 주는 구조였어요. 먹고 있었어. 먹고 있다가 화장실 좀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다 올 때가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면서 아 갔다 오면 또 시켜야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화로가 없어. 야, 이 화로 어디 가냐고 했더니 아, 제가 배고파서 불 뺐는데 배불러서 불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는 아직 들고픈 아 그래 다시 갖고 오라고 아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 다시 한번 인성의 크레스를 확인하면서 제가 아 배불른데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자, 보시죠. 농담이 엄청 아끼는 아이입니다. 혹시 뭐 강의 잘못하거나 허점 잡힐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학원에 보고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사채랑 다르게 전환사채는 뭐가 온다고요? 반드시 현금 흐름에 상환 할증금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상환 할증금은 뭐라고요? 만기까지 전환이나 행사가 안 되면 주는 돈이라고요. 만기까지 전환이나 행사가 안 되면. 그럼 만기 전에 전환이나 행사가 되면 이 돈은 안 줄 수 있겠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상환할증금 구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시장이자로 쭉 당겨오면 이 현금 흐름에 현재 가치가 나오는데 요게 전환사채 발행 시점에 장부 금액이 되고요. 문제에서 발행가액을 주게 되면 요 발행가액에서 전환사채의 현재 가치를 뺀 게 뭐라고요? 그게 전환권 대가라고요. 전대라고 쓸게요 그냥. 그게 전환권 대가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보면 구조 이해하기가 훨씬 좀 편해요. 그림을 보면 이만큼이 발행가액이라고 하죠. 발행가액. 사채를 발행했는데 요 돈 받았다고요. 요 돈 받았는데 전환사채 공정가치가 요만큼이래요. 그럼 여러분 요만큼은 뭐겠어요? 요만큼은 요게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붙여서 판 전환권 대가라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발행가액에서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를 빼면 전환권 대가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중급회계 2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본은 측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말에 재평가, 재측정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럼 전환권 대가도 자본이기 때문에 얘는 발행 시점에 한번 그 가액을 계산하고 나면 절대로 그 이후에 안 바뀐다고요. 전환권 대가는 그 이후에 변동이 없어요. 그냥 간다고요. 그래서 최초 전환사채 발행 시점에 전환권 대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기말에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본은 재측정하지 않으니까.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하고 전환사채는 현재가치 평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금융자산은 금융부채와 마찬가지로 상각돼서 만기까지 올라가겠죠. 여기서 물어볼 게 뭐냐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엔 만기 지급액이 얼마예요? 액면 이자를 뺀다면. 액면 이자를 빼면 만기 지급액이 얼마예요? 액면 금액입니까? 액면 금액 플러스 알파입니까? 전환사채는 만기까지 전환이 안 되면 액면 금액만 주는 게 아니라 상환할증금도 주기 때문에 여기 액면 금액에다가 플러스로 상환 할증금도 더해서 받는다고요. 그래서 만기에 받는 돈은 액면 금액 플러스 상환할증금이에요. 만기에 주는 돈은.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제가 진짜 공부를 잘 못했던 게 여기 사채 기간 중에 사채 장부 금액을 구했어. 현재 가치로 사채 장부 금액을 구했더니 액면 금액보다 사채 장부 금액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틀렸나 하면서 그냥 넘어갔다고요. 다음 문제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왜냐면 어차피 만기에 지급하는 금액이 액면 금액 플러스 상환할증 금액이기 때문에 기중에 당연히 전환사채의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클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요. 그럼 저랑 회계 처리를 좀 볼게요. 회계 처리를. 사실 그림은 숫자는 요 그림만 그려도 답을 구할 수 있지만 회계 처리 잠깐만 볼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발행 시점에 회계 처리 봅시다. 발행 시점에 회계 처리를 보면 현금 발행가액만큼 현금이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가 들어오는데 전환사채는
미래 현금 흐름에 현재 가치가 들어왔죠. 그래서 전환권 대가가 대차 차액으로 구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BS를 계산해 보면 여기 전환사채가 장부 금액으로 오고 전환권 대가가 내가 구한 금액으로 장부 금액에 오게 되겠죠. BS는 이렇게 돼요. 사채 우리 보면 회계처리 뭐 있었습니까? 총액법이랑 순액법 있었죠. 그럼 얘도 총액법이랑 순액법 회계처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얘도 총액법일 때는 회계처리 모양이 달라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총액법으로 풀 필요가 있을까? 전혀 없어요. 총액법으로 풀 필요는 없지만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했을 때 나오는 계정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총액법으로 한번 해보자면 총액법 회계처리를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유추해봐요. 총액법일 때 회계처리 모양이 어떻게 될지. 총액법일 때 회계처리 모양을 유추해보면 일단 전환권 대가는 당연히 장부금액으로 나와야 돼요. 얘는 변동이 없어. 다만 정보 이용자한테 뭘 알려줘야 될까? 만기에 지급하는 액면 금액이 뭔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전환권 대가를 보면 만기에 지급할 액면 금액이 기재돼 있어야 돼. 이거 당연한 소리지. 그리고 뭐도 줘야 될까요? 만기까지 전환이 안 되면 얼마를 추가로 줘야 되는지, 상환할증 금액 만기시 지급액도 따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전환권 대가 전환사채죠. 여기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와 별도로 띄어서 만기 지급액을 별도로 보여준다고요. 이렇게. 하지만 전환사채 장부금액은 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요. 그럼 대차가 안 맞을 거 아니야. 여기 뭘 추가하냐면 전환권 조정이라는 계정을 추가하고요. 요 전환권 조정은 어떻게 구하면 돼? 역산해서 구하면 되는 거지. 요걸 내가 별도로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해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랑 사실 개념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 그림상으로 봐봐요. 그림상으로 보면 요 높이 뭡니까 여러분? 요 높이, 요 높이, 요 높이 뭐예요? 요 높이, 요 높이. 요게 액면 금액이랑 상환할증금 플러스하는 금액이죠. 요 높이가 뭐예요? 요 선이 전환사채 장부 금액이죠. 미래 현금 흐름 현재 가치 평가. 그럼 전환권 조정은 어디야? 이만큼이 전환권 조정이고 기말의 전환권 조정은 이만큼이 기말의 전환권 조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따라오시겠습니까? 우리 4일차 잔액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상가액 말고 장부금액. 포기하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계산 안 되네. 하하하 넘어갈 거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뭐 어떻게 돼요? 기말에 사차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어떻게 돼요? 지금 계속 윤돈이랑 효노엽이가 먹었던 고깃집이 어딜까 막 찾아보지 말고 생각해보지 말고 나도 가볼까 막 그러지 말고 그거 가면 혼납니다. 그 욕먹습니다. 남자친구랑 같이 가도 욕먹고요. 다 욕먹어요. 거기 맛도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겠어.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액면금액에다 사채 장부금액 뺀 게 그 시점에 4일차 잔액이죠. 얘도 똑같다고요.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전환권 조정에 장부금액 물어본다면 액면 금액에다가 상환할증금 만기 지급액을 더한 금액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요? 그 시점에 전환사채 장부금액 빼주면 돼요. 뭐 특별한 거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세무사 시험에 발행 시점에 전환권 조정 잔액이 얼마냐, 기말의 전환권 조정 잔액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중요하진 않지만 현금 발행가로 오고 전환사채 액면 금액 오고요. 여기 상환할증금 만기 지급액 와요. 그 다음에 여기 전환권 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환권 조정 대차 차액으로 어차피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전환사채의 장부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대차 차액으로 구하면 이렇게 하는데 전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순액법으로 그냥 풀이할 거고 문제에서 특정 시점에 전환권 조정을 물어본다면 별게 아니라 사채랑 똑같이 액면 금액에다가 상환할증금 더한 금액에서 전환권 조정에 전환사채에 장부 금액 빼주면 그게 특정 시점에 전환권 조정에 장부 금액인데 요 생각만 하고 있으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280페이지 셀프 스터디 하단에 있는 셀프 스터디 보시면 전환사채 액면 금액 더하기 상환할증금 만기 상환액에서 전환권 조정을 뺀 게 전환사채, 다른 말로 일반 사채의 현재 가치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한씩 보시면 되고. 좋아요. 나온 김에 그 위에 셀프 스터디 볼까요? 그 위에 셀프 스터디도 보면 전환사채는 매기말 발행가액부터 액면 금액 더하기 상환할증까지 삼각되어 간다. 즉 일반 사채의 장부 금액 변동과 동일하다 나와 있고요. 2번. 전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전환 상품의 부채와 자본 요소로 분류된 금액을 후속적으로 재측정하지 않는다. 즉 매기말 전환권 대가의 장부 금액이 변동하지 않으므로 전환권 대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회계 처리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겠죠? 자, 여기까지요. 봐요. 이제 우리 기초 시점까지 했으니까, 발행 시점 했으니까 기말까지는 하고 쉬는 게 그래도 도리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기말. 그럼 기말 시점에 회계 처리 해볼게요. 나 이제 뭐 할 거라고? 순액법 회계 처리만 볼 거예요. 까짓 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럼 우리 순액법에 기말에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할 때 기말에 뭐만 해주면 돼? 그림 봐요. 기말에 내가 해줘야 될 회계 처리가 뭡니까? 전환권 대가는 그대로 있고 전환사채만 움직인다니까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생각돼서 기말에 해줘야 될 회계 처리 뭐밖에 없어요? 이자 비용.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기말에 회계 처리를 보면 이자 비용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자 비용은 기초 전환사채 장부 금액에다가 적절한 취득 시점에 유효 이자를 곱해주면 되고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얼마예요? 액면 이자겠죠. 그럼 대차는 뭘로 맞추면 돼? 전환사채 장부 금액으로 그냥 맞추면 돼요. 그래서 현금으로이 상환할증금만 추가된 거지 사채랑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가 다 똑같다고요. 타임. 여기까지 한번 봐봐요. 기말에 회계 처리, 기말에 여기까지 하고 나면 기말 BS에 계상되는 전환사채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보면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전환사채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해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여태까지 배운 논리가 하나라니까요. 새로운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한다니까요. 기초 전환사채 장부 금액에다가 더하기 1 플러스 R 빼기 현금 지급액 3번 해주면 이게 기말 전환사채 장부 금액이에요. 우리 여태까지 이거 논리 하나로 했잖아요. 얘도 똑같다고요. 완전히 똑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현재가치평가 뭐 자녀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평가해도 답이 나온다고요. 앞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서채는 주로 요걸로 풀 거예요. 요걸로 풀면 빨리 풀 수가 없어요. 요걸로 풀 거예요. 요 생각도 좀 하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 봐봐요. 기말이 되면 요거랑 요거는 그대로 있는데 요게 변동하겠지. 요게 변동하니까 요것도 변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전환권 조정의 상각액도 물어볼 수 있어요. 발행 시점의 전환권 조정은 여기까지고 기말 시점의 전환권 조정은 요만큼이니까 여기서 요만큼이 전환권 조정 상각액 아니겠어요? 요거랑 뭐랑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겠죠. 사채의 상각액 공식 어떻게 됐어요? 기말 사채 장부금액에서 기초 사채 장부금액 뺀 거죠. 그럼 얘도 똑같다고요. 문제에서 내가 굳이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 안 하더라도 전환권 조정의 상각액이 얼마냐 물어보면 기말 그냥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에서 기초 전환사채의 장부금액 빼줘도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환사채 발행 시점의 회계 처리와 일반적인 기말 시점의 회계 처리까지 받고 뭐 여기까지는 상환할증금이랑 전환권 대가를 별도로 기재한다는 거 빼고는 회계 처리 차이 날 게 없다고요. 5초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네, 5초가 됐습니다. 자, 만기에 지급할 금액은 어떻게 돼요? 만기에 지급할 금액. 만기에 회계 처리 뭐해? 이제 만기에 저 이자 비용까지 회계 처리했대. 만기에 이자 비용까지 마지막 연도에 여기까지 회계 처리했대. 그럼 X 3년 요 조 현금 흐름이라면 세 번째 연도에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전환사채 장부 금액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요거 회계 처리하고 요거 회계 처리했대. 마지막 세 번째 연도 말에는
요거랑 요거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만기에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했다면 만기에 회계 처리할 게 뭐겠어요? 순액법으로 그냥 갈게요. 순액법으로 보면 현금, 액면 금액이랑 상환할증금이 없어지면서 뭐가 없어지겠어요? 전환사채가 없어지면서 아름답게 끝날 거라고요. 마지막 연도에 이것까지 회계 처리했으면 전환사채의 장부금액도 요 금액만 남아있을 테니까 괜찮죠? 이러고 끝내면 돼, 안 돼? 끝내면 돼, 안 돼? 남았죠? 뭐 재무제표에 뭐가 남았어요? 전환권 대가가 남았잖아요. 순액법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만기가 되면 저 회계 처리까지 하면 다 사라진다고요. 그쵸? 그리고 어차피 전환권 조정도 0이 됐을 거야.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하더라도. 그럼 얘만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환권 대가 장부에 있던 금액 없애면서 전환권 대가 소멸이익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그 기준서에 계정명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자본에서 자본으로 대체한다 그 얘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사실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만기에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에. 만기엔 뭐가 중요할까? 좀 이따 보겠지만 만기에는 만기에 얼마 줄 건지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보세요. 전환사채 발행해갖고 투자자가 반 정도 전환하고 반 정도 남겨놓을 수도 있잖아. 그렇겠죠. 지금부터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전환하는 얘기 볼 거예요. 전환하는 얘기 여기까지.